한자 얘기 낱말 이야기 4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형적이다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전형적인 군인이야. 전형적인 한국인이야. 전형적인 미인이야. 또 뭐 어떤 스타일을 얘기하더라도, 야, 저 어떤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 그런 전형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전형이라는 게 한자로 어떻게 쓸까요? 지금 잠시 몇 초 사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떠오르는 한자가 있는지. 전형. 형은 무슨 틀인 것 같은데 저는 무슨 전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씁니다. 전형. 법전이야. 우리가 법전이라고 할 때도 이 전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가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형. 근데 거푸집이 들어갔어. 거푸집은 금형 같은 걸 얘기하죠. 뭘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형이라는 말은 들어가기 전에 글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법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책을 얘기합니다. 이게 책자입니다. 그렇죠? 주간을 이렇게 엮어 놓은 그런 모양은 이제 책이라고 하죠. 책 아래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이제 어떤 받침대다, 대를 뜻한다. 그래서 어떤 책상 같은 모양이죠. 책상 위에 책을 올려놓은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두 손으로 받들 공이다. 이것이 모양이 조금 변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책을 두 손으로 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책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의 법이다. 기준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형은 이제 거푸집이다. 거푸집이라는 것은 뭔가 주문을 만들 때 그 틀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이제 찍어내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형벌형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어요. 거푸집하고 형벌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겠죠.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모양이 닮아 있을 뿐이에요. 그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푸집은 일반적으로 흙으로 만들죠. 요즘은 글쎄요, 플라스틱 사출을 한다든지, 금형을 만든다든지 해서 찍어내는데, 일반적으로 주문을 만들 때는 옛날에 흙으로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쇳물을 넣는다든지 해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형이다. 같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전형이라는 것이, 야, 전형적인 미인이다. 특히 전형적인 한국인이다. 그거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형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물 가운데서, 일단 같은 종류예요. 전혀 동떨어진 사물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카테고리에 범주에 넣는 그 사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미인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전형적인 미인이라는 예시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건대 참 미인이다라는 그런 사람을 일단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것의 본질적이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데에 대한 본질적이고 또 일반적인 특성,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특성이 있겠죠. 그게 본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이 있을 거. 또 어떤 각 미인들마다 예외적인 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예외적인 것은 빼고 가장 본질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가장 많이 지닌 미의 요소가 10가지가 있는데 10명의 사람이 있다. 그런데 각각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미의 요소가 어떤 사람은 하나가 있고 어떤 사람은 2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5개가 있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지닌 그것이 진짜 참된 미인이다 할 때 정말이다. 그래서 본보기로 삼을 만한 사람을, 자, 앞으로 미인에 대해서 논하려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논해라. 이 사람과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에 따라서 논해다 할 때 전형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전형적인 미인이 되겠죠. 가장 표준적이고. 그렇죠. 자, 어쨌든 그것이 이제 전형이다. 같은 종류의 사물 가운데서 본질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형이란다. 그래서 전형적이라 하면 전형이 될 만한 것이다. 그렇죠. 전형적이다. 그래서 전형적 미인. 자, 단편 소설의 전형이다.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옛날에 김동인은 단편소설을 잘 썼는데, 김동인이 쓴 단편소설, 이것은 우리나라 단편소설의 전형이 될 만하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영국 신사. 영국 사람이 다 신사는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 신사라고 보았을 때,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특별히 표준이 될 만한 전형적이다. 그러면 전형적인 영국 신사다. 그렇게 보면 전형적이란 말이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이죠? 그런데 하다 보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너무 딱 틀에 박혀서 정말 조금 고리타분해질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학자 스타일이야.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공부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구시대로 올라가면 전형적인 선비 스타일이다. 그러면 선비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보면 옛날과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다 안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랬을 때 좀 고리타분하다, 좀 부정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경우에 따라서는 풍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형적이다 할 때 조금 감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자말로 감을 확실히 잡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낱말들,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한자어를 아예 쓰지 않으려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처할 만한 낱말을 정말 뚜렷한 것을 만들어내면 몰라도 그 만들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100년, 200년 걸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을 한자를 뜯어보면서 제대로 된 의감을 가지는 것이 그런 낱말이 많이 공유가 됐을 때 지식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물론 제가 나눈 게 아닙니다. 어디 정리된 것을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이 된다. 책이라 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책이 최고죠. 책에 나와 있느냐? 책이 나왔어. 그러면, 특히 교과서에 나와서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어쨌든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책이 가지는 역할이 기준이 되겠죠. 그것이 오늘 얘기한 그 전형의 하나예요. 전형이다. 자, 그리고 이제 기준이 되는 책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겠죠. 고전이다. 원전이다. 원전에 그렇게 돼 있어. 이러면 또 할 말이 없게 되죠. 사전이다. 사전에 나와 있어. 그러면 아무도 얘기 못 합니다. 저도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법이다. 규정이다. 그래서 이제 법전이라 할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의식이다. 어떤 식전이다. 축전이다. 제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옛날에 읽기로는 축전이라는 것은 일본식 표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막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 취급을 받는 것을 또 전이라고 한다. 이것은 특전을 받는다. 은전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해서 나누어 가지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형이라는 말 앞에서 살펴봤는데 그 중에 전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전자 하나를 보면 뭔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일종의 프로토타입이라 할까요? 그것이 하나의 전형이다. 그래서 왜 전자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표준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 들어갔다. 그럼 형을 왜 전형에 형이 들어갔느냐? 이제 그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은 원래 글자는 이 우물정자를 이제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물이다. 저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우스운 얘기로 여기 점 찍으면 퐁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물이에요. 왜 이것이 우물을 뜻하느냐? 이렇게 이제 우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물이 있으면 보통 보면 우물 테두리는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물의 덮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물 위에 만들어 놓은 어떤 귀털같이 생긴 것 또는 우물 뚜껑이다. 모양이다. 그렇게 할 때 나무로 이렇게 이제 우물정자 모양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물을 뜻하기도 한다. 이 글자 자체로서.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일반적인 것으로 네모난 틀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물이라는 말은 그대로 이 글자를 쓰고 네모난 사각 틀을 얘기할 때는 모양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위에 이거 두 개는 이제 떼고 사각, 네모가 난 모양을 얘기할 때 이 글자를 쓴다. 그리고 또는 칼이라는 것은 자르는 칼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누굽니까? 춘향이가 옥에 갇혀서 칼을 차고 있죠. 또 어쨌든 큰 칼을 차고 감옥수 생활한다, 옥생활을 한다 할 때 그 쓰는 목에 거는 칼이에요. 그것도 네모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거푸집이다. 거푸집도 일반적으로 네모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모양이 조금 바뀌면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뜻이니까 다른 거죠. 사실은 조금 다른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사각의 틀이다. 사각틀은 뭔가 어떤 하나의 모양을 나타낸다고 볼 때 여기에서 이제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이런 삼자를 붙이게 되면 하나의 모양을 얘기한다. 그렇게 되겠죠. 트럭삼을 하면 어떤 빛깔이나 모양이나 무늬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것을 어떤 틀에 붙여서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형을 얘기한다. 뭐 사람같이 닮은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형벌이라고 할 때 이것은 형벌을 얘기하는 형이에요. 이것은 이제 칼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칼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칼을 차고 있다. 옥에서 옥중에 칼을 차고 있으므로 형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로서 이제 형벌이란 뜻도 있겠죠. 칼을 차고 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제 칼로 또 배임을 당한다. 그래서 성칼도, 칼도방, 칼을 해서 이건 형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거푸집이라는 것은 결국 위에 이제 또 거푸집이라는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형은 물론 형벌의 형이지만은 막 발음과 모양만 가져왔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거푸집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흙으로 이렇게 만든다 해서 거푸집, 모형을 만든다 할 때 저는 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형이라는 것에서 볼 때는 앞에 전자는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푸집도 똑같은 것을 찍어내죠. 거푸집이라면 공통되는 것, 아주 공통되는 것, 똑같은 것. 그래서 전형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고 같은 것이 어느 정도 같으냐 하는 그 닮은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서 전형이다. 그렇게 우리가 쓴다고 보면 되리라 생각이 든다. 자, 오늘 전형적, 축전, 법전, 인형, 형벌 이런 글자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